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셨나요? 임용고사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리고 점심에는 뭘 먹냐? 금고를 풀 때 시간 배분 같은 원서를 쓸 때 사립 선생님이 되시고 난 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환상이 깨진 순간이 있나요?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셨나요? 만약에 스터디를 아침 일찍 안 하면 저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도서관 출근을 해요. 공부하다가 그날 스터디가 있으면 스터디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경비 아저씨가 그 열쇠 짤랑짤랑 소리 들릴 때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위에부터 이렇게 잠궈서 내려오시면 한 12시쯤 되면 집에 갔던 것 같아요. 8시에 부스스 깨가지고 바로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씻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 먹고 이런 까지 생각하면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잤다고 하면 7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당연히 더 많이 잤지만은 그 출근 시간은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임용고사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해주신 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수능의 경우는 이제 거의 달마다 모의고사를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잖아요.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임용고시의 경우에는 생생한 그런 현장의 모습을 모르겠다. 그리고 주로 점심에는 뭘 먹냐? 굶는 사람도 많나요? 라는 추가적인 질문도 해주셨네요. 약간 느낌이 수능보다 더 쫄깃해요. 어떠셨어요? 긴장돼요. 수능보다? 솔직히 수능은 그렇게 안 떨었던 것 같아요. 오. 내려놓고 내려놓고? 대신에 응. 임용 같은 경우는 취직도 걸려있고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죠. 수능 치는 대한민국 고3들의 그 중압감을 그런 긴장감을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임용을 보는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취직이 걸려있고 내가 그동안 진짜 공들여서 해온 어려운 전공 공부에 대한 걸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래서 조금 더 쫄깃해요. 수능보다. 교육학 지문 하나하나를 읽으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처음 보는 막 영어가 나왔어. 뭐지? 막 사람 이름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막 소장에 융털이 하나하나 막 바짝바짝 서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전공 시간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종이를 이렇게 넘길 때 그 넘기는 소리랑 넘기는 간격까지 막 신경이 쓰일 정도로 되게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 아직 여기 푸는데 저 사람 벌써 넘기고 있네 막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한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신이 있다고 계속 스스로 주문을 걸면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조금 독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공부 습관이나 양이나 뭐 전략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본인이 될 것 같은 사람이랑 본인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랑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애매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 될까 말까. 되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자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랑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둔다는 사람이랑 느끼는 거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될 것 같다, 난 열심히 해왔다 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내가 아는 거 최대한 많이 풀어낸다는 식으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재수하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한다라는 생각으로 임용고시의 실제적인 분위기를 느껴본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계란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백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또는 막 고기, 막 돼지고기 막 퍽퍽한 거, 그런 거 막 많이 먹고 하면 방구 냄새가 오지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도록 하고, 저는 그 파리바 치킨 샌드위치가 그걸 먹었는데 다행히 방구를 안 꼈어요.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간단한 거를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예 안 먹는 건 좀 그렇고, 아예 안 먹으면 좀 사람들 음식 냄새에 자기가 배고파져서 그러니까. 시간 배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고를 풀 때 시간 배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찍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답안지에 뭐라도 쓰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고 채점이 채점위원 3분께서 같은 사람 거를 채점을 하고 그걸 평균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뺀 점수에? 뺀 점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여튼
뭐라도 써야 채점할 게 있으니까 뭐라도 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풀리는 한 문제를 잡고 있다가 다른 문제를 아예 못 읽고 시간을 허비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두 번 읽다 보면 아 요거는 알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이거는 뭐지? 뭐 띵 하는 순간 그거는 제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내가 기억이 없는데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봤자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저는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당연히 교육학원 1교시에 보고 그 다음에 전공 문제지에 나와 있는 순서가 화학교육론, 물리, 그 다음에 유기, 무기 분석 이 순서였던 것 같은데 순서는 뭐 바뀔 수 있지만 여튼 파트별로 이렇게 문제들이 묶여 있잖아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그랬죠. 기억이 안 나. 몇 년 됐다고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질 파트, 천문 파트, 대기 해양 파트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뭐 과학 교육은 껴있고 맞아요. 중간에 과학교육론 한 문제 두 문제씩 있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일단 과교론을 딱딱딱 다 풀어버리고 2017년 11월에 쳤던 임고 과교론 첫 번째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교육과정 문제였는데 그냥 핵심 개념 같은 거 쓰는 거였어. 1번 딱 틀렸어. 아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저는 그거 풀고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응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 요거 일단 과교론부터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과교론을 일단 찾아서 다 풀었어요. 다 풀고 그 다음에 제일 자신 있었던 게 유기 화학이다 보니까 유기를 찾아서 다 풀었어요. 근데 또 때마침 유기 분광 파트가 굉장히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간을 엄청나게 쏟았는데 굉장히 쉽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슬펐는데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유기를 싹 다 풀고 그 다음 물리 파트 싹 풀고 무기 분석 파트까지 다 푼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그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뭐라도 끄적여 보자는 생각으로 많이 끄적였던 것 같아요. 전공 B 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 있는 파트 문제 전공 B는 문제가 8개, 9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파트에 한 2개씩 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유기 먼저 풀고 물리 풀고 무기 분석 이 순서로 파트별로 나눠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전체 시간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요만큼은 물리, 요만큼은 유기, 요만큼은 무기, 요만큼은 분석 뭐 이렇게 그냥 4등분해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원서를 쓸 때 사립 안 쓰는 분들도 많던데 굳이 안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구과학 대장이랑 저랑 인고를 볼 때 그 해에 아마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립은 특이하게 아예 학교 자체를 네, 정할 수 맞아요. 있었던 거.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립 사립 동시 지원이었죠 대부분. 그랬던 거. 맞죠. 사립도 공립을 넣는 거라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커트라인에 못 미쳤다 공립을 떨어졌지만 사립에는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진짜 배수혜진을 치고 난 무조건 공립을 붙겠다 하면 뭐 말릴 수는 없지만은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원서비가 아까워서 못 쓰겠다 쓰세요. 같이 그냥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네, 저는 그때 경기도는 공사립 동시지원이 없었죠. 사립 생각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은 있었어요. 서울은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화학은 있었고 경기도는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안 썼어요. 있었으면 썼겠지. 내가 붙을 줄 나도 몰랐으니까. 네, 굳이 안 써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선생님이 되시고 난 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환상이 깨진 순간이 있나요? 요거는 약간 인고 1차에 대한 질문이기보다는 제 고백 같은 건데 질문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랑 이렇게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이 교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이런 교과에 대한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쪽으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는데 이제 막상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보다는 학생들 담배 피는 거, 수업 시간에 화장하는 거, 뭐 복장 불량, 화장실에서 막 침 뱉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지각하고, 조퇴하려고 하고, 하여튼 많은 학생들의 부정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생활교육 쪽으로 이게 너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재작년이랑 작년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엇나가던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고 공부뿐만 아니더라도 진로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려고 변화를 하면 굉장히 예의가 발라져요.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생각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공부 잘하고 성적 높게 받는 친구들이랑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더 자극을 줘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뭐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회의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뭐 지금은 좀 희미해졌다. 인고를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인고를 준비할 때 이런 거는 경험을 해보지 못 하잖아요. 막 학생 담배 피는 걸 잡는다거나 우리 반 학생을 저기 사회봉사 보내고 특별교육 보내고 조퇴하려는 애를 막고 막 이런 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교육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부분도 감내를 하고 어떻게 보면 흥미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인고를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인고를 붙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일단은 이렇게 쭉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공부를 일단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Q&A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처음 해봐서 대본을 썼는데 약간 좀 항마력이 높아진 것 같아. 약간 높아진 것 같지만 아직 혼자서는 잘 못하겠어요. 지금 옆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화면을 지금 보면서도 와 저게 내 얼굴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학 파트에 추가적인 필요한 자료 같은 거나 있으면 영상 밑에 고정댓에 있는 저기 메일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케이.